안녕하세요. 지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름철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체온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옛 도인들이 폭포수 아래서 수행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폭포수 아래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수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더우시다면 얼음을 넣고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에서 하면 전류가 잘 통하거든요. 더운 데선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하기 전에 혈맥을 꼭 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혈맥을 안 풀고 하게 되면, 즉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혈맥이 변형이 되거나 파괴가 되었을 때는 한기나 사기, 화기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수행하시는 분들의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즐거운 마음에서 하면은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맥을 꼭 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혈맥을 푸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 첫 번째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소개한 일레아스랑도 대야에 물을 받아서 누워서 두 발바닥을 붙여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수행들도 누워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요술램프와 상상의 발현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술램프와 상상의 발현도 아마 한 3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인데요. 상상의 발현이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현실적으로 다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은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는 선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고 바로 보고 훤히 알 수 있는 견성성불의 경지인데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초인간적인 능력은 육신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신통의 에너지로 인생이 새로 열리는 비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버리고 수행의 즐거움을 가지려거든요. 우리가 명심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은 밝을 명자를 써서 이렇게 명심이라 했는데요. 이 명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경이 빛나고 오색강명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오색강명이 바로 오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색강명은 육신통이 되겠죠. 이 명심은 정말 오랫동안 수행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게 되어서 명심이 되면은 우리 육체, 유체, 영혼, 그리고 정신적인 결함이 다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편에 있는 대오녀를 터득하고 심신합일이 되고 촛불, 사마타지타를 하고 나면 신맥다통이 되면은 경문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1편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수행을 터득하다 보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의 기의 운영이 자유자재할 때 그때서야 명심이 되고 정말 달처럼 맑고 밝은 마음인데 이거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오신통, 육신통이 되기 위해서는 명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뇌의 기능을 한 10% 정도 쓰면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뇌는 바로 깨달음의 에너지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완전히 열려야 하는 이유는 오각형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몸속에 있는 유체의 핵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신통을 이루는 기본이 되고요. 여기에 진료가 더해져서 육신통이 됩니다. 진료는 생성과 변화의 재료가 되는데 도술의 재료가 되는 진료예요. 진료가 뭐냐면 내 마음의 커피 향이에요. 커피를 많이 마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커피 향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커피 향이 유체와 하나가 되어서 육신통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 기묘한 마음의 색깔은 육신통의 기반이 됩니다. 성자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때부터 비로소 하늘의 모든 이치를 섭렵해서 원하는 대로 물질의 형태가 생겨나게끔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런 장소에 가야 합니다. 산맥을 타고 산의 기운으로 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칠혈이 모인 장소에 가야 됩니다. 명당을 오혈이라 하고 칠혈은 초명당이 되겠죠. 그런 장소에 가서 노래 부르고 놀기만 해도 자기가 아는 만큼 도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통을 하는 데는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자들은 언자의 숲으로 가서 수행하는 것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것만큼 보고 남들보다 훨씬 높게 알고 통찰력 있게 봤을 때 알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초감각적인 지각과 인식, 영감 이런 것들이 물리법칙을 초월할 때 초월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세음 보살이나 수행을 아주 많이 한 분들을 뒤에 이렇게 보면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그걸 세미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세미랑은 몸 전체에 쌓인 공이에요. 공에서 빛이 나 공성이 되려면 세라라는 것이 필요해요. 세라는 사물의 파장을 일으키고 정폭시켜주는 마치 요술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진경의 일합과 세라로 세미랑을 공이 되어 공간에 수놓게 되고 목화 토금수 오행이 더해져서 뚜렷한 생명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미소를 짓게 되면 천둥 번개가 치고 깊고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유체의 공과 더해져서 사왕판에 빛이 나면서 사라집니다. 상상이 발현이 되면 우리의 생각, 즉 생각의 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다가 무의식 중에 팔을 흔들거나 다리를 흔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이렇듯이 이 생각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생각이 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 사건, 상황들이 다 끌려오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생각의 고리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 생각의 힘이 강해져서 끌려오는 거지요.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한 생각의 힘을 채우는 것은 삶의 여정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의 여정과 과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의 모든 삶은 생각의 공과 맞물려서 돌아가 생각의 공이 파괴가 될 때 그때 마야가 도래합니다. 즉 환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대가 되어서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멍 때리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일상생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화가 없는 생활을 지속될 때 내 생각의 공이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졌을 때 사람은 확 늙어버리고 늙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덕목들이 채워져서 이것이 마야고 환영이 되어버립니다. 이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생각공 창조법, 이름하여 마야 파괴법이라고 수행을 정해보았어요. 팔꿈치와 손바닥을 붙여서 합장을 한 후에 숨을 이렇게 먼저 들어 마셔요. 그리고 내쉬면서 팔꿈치부터 서서히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때 손가락은 떼지 않고 이때 분리시키면서 진경을 해줍니다. 진경은 스바시파로스라고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붙이면 스바시파로스. 이것을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행도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고 10분가량 해주시는데요. 하기 전에 꼭 혈맥 풀어주시고요. 이런 변화가 없는 일상생활이 지속되었을 때 바로 그 공에서 생각의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수행은 정말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해야 될 수행입니다.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공이 이루어지는 어마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고 나서 하품을 하거나 잠이 온다거나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눈에 공의 반지가 생길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선명해질 때까지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시간에 상관없이 하십시오. 세포 하나하나 공이 형성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식사 후에 하시면 식곤증이 사라지고요. 중요한 것은 치매나 건망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메일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물속에서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